안녕하세요. 평가를 말하다 하과장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저번 주부터 현장평가 항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현장평가라고 보다 보니까 다들 관심도가 좀 떨어지신 건지 아니면 지금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좀 마음들이 좀 느슨해지신 건지 모르겠는데, 현장평가는, 쉬울 수 있습니다. 쉬울 수 있는데, 생각외로 감점들을 잘 받으세요. 왜냐면, 내가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다 돼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가, 감점들을 맞으세요. 근데, 우리가 평가에서 뭐 A등급이 됐든, B등급이 됐든, 최소 C등급 이상 나오시려면 현장평가에서는 감점을 맞으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중요도로 따지면 쉬울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난이도가 낮다라는 거지 중요도가 낮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날씨가 이제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진짜 와, 밤에도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막 무조건 가동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 보니까 다들 그래도 건강 유념하시고요.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너무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어저께였나요? 누가 저한테 휴가 갔다 오셨냐고. 다 취소했습니다. 다 취소하고 집콕 하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나중에 좀, 좋아지면 그때 이제 좀 바람 쐬러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밤에 가끔 해루질 하러 가요. 해루질 초보예요, 초보. 해루질 초보인데, 그래서 이제 소라 몇 마리 잡고 막 그러고 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자, 그럼 오늘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평가 안에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커피숍에서 아침에 영상을 찍고 있어요. 쾌적한 에어컨 환경과 아무도 없다 보니까 뭐 편안하게 영상 촬영에 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역 같은 경우도 뭐 혼자 있으니까 뭐 신경 쓸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평가번호 15번, 공동생활과정 14번에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점수는 무려 3점이 배정돼 있으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경평가는 난이도가 낮을 뿐이지 중요도는 점수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놓치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환경평가 같은 경우는 제가 시설장님 항목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서류적인 거는 우리 근무하고 계시는 복지사님이나 간호사님이나 요양사님들이 진행을 하시겠지만, 환경평가 같은 경우는 이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지시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설장님들이 이 환경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면서 이 항목이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시설장님들이 이 환경평가 항목은 주관적으로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시설장님 울컥하지 마시고요. 하셔야 되세요. 그죠? 자,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환경을 조성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자, 평가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그죠? 안전한 실내 환경이라고 하면 뭐 외부 출입구가 잠금 방치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유리문 충돌 방지가 표시가 돼 있는지, 위험 요인 제거, 뭐 전기 콘센트라든가 세제 칼 가위 같은 경우가 시설 환경 내에 잘 치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기관 내부에 채광, 조명,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창문 개폐가 가능한지, 온도 습도가 적정한지, 그죠? 그 다음에 청소 상태, 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기준 세 번째는 기관 내부에 안내 표지판 각 층의 위치도 각 실별 표착이 붙이되어 있는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게시 항목이랑 이제 뭐 수급자 알 권리 보장이라는 게시 항목과 여기 보고 계시는 평가 기준 3번이 우리 기관 내부에 게시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즉 기관 내부의 안내 표지판, 그죠? 우리 기관의 평면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면 뭐가 있고 저쪽으로 가면은 뭐 주방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안내 표지판을 각 층마다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각 실별 표찰이 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수급자 권리 보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프로그램실인지, 저기가 주방인지, 여기가 요양보호사님 쉬는 공간인지, 간호사실인지, 여기가 사무실인지를 표차를 다 부착하셔야 됩니다. 방마다도. 아셨죠? 자, 이러한 현장평가 항목으로 모든 확인을 하게 되고요. 채점 기준 보면은 모든 기준을 다 만족하면 3점. 그죠? 그 다음에 2개만 항목을 만족하면 2.25점. 그 다음에 1개만 만족하면 1.5점이세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뿐이지. 1번이 됐든, 우리 환경 조성이 됐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은 쉽습니다. 1번, 2번. 우리가 놓치는 것밖에 없다고 와주시면 되세요.
다음에 우리가 좀 서류적으로 꾸밀 거는 3번이죠. 각 실별 표찰 부착하고 안내 표지판 게시판에 하는 거. 이거 외엔 이게 조금 이 안에서는 난이도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중간 정도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점수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매뉴얼, 상세 매뉴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 모든 출입구, 모든 계단, 평가기 1번 먼저 볼게요. 주방 등은 잠금장치 설치 여부와 잠금 여부를 확인을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외부로 통하는, 우리 요양원에 외부로 통하는 문이란 문, 또 계단, 우리 계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방, 모든 게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번호키로 자동이 됐든 어쨌든 어르신들이 이 출입이 스스로 할 수 없게끔 잠금장치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게 또 잠금장치가 돼 있는데 확인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잘 작동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외부 출입구와 계단 출입구의 잠금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돼야 돼요. 이거는 소방법에 걸리기 때문에 외부 출입구와 계단 출입구는 잠금장치, 우리 왜 기관들 보면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이 자동 열람 장치들이 되어 있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평상시에는 문이 열리는데 자동 열림 장치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테스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픈형 주방은 칼, 가위 등 위험 물품이 있는 수납 공간의 잠금 장치와 가스 밸브 안전 장치를 확인한다. 예전에는 우리가 왜 그 주방들을 보면 아래는 막혀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서 음식을 내놓으시는 오픈형이잖아요. 문은 잠겨 있더라도 오픈형 주방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수납 공간 같은 경우도 잠금 장치들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는 문만 잠궈놨는데 봤더니 우리가 좀 뚫려 있는 주방이다. 그러면 그 안에 위험 물품이 있는 수납 공간에 대한 잠금 장치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주방에는 항상 칼이 있잖아요. 칼이 있고 가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잠금 장치 이런 걸 놓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는 주방에 문 달아놨으니까 됐겠지. 근데 매뉴얼을 확인하시면서 이 부분을 확인 안 하셨다면 이제 수납 공간 이제 뚫려 있는 그 주방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감점을 맞으세요. 그럼 바로 1점 날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수급자의 주 생활 공간 내에 유리문 충돌 방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투명한 유리로 된 벽이라든가 문, 통유리는 모두 수급자의 눈높이에 충돌 방지 표시를 부착해야 되고 가구 배치 등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인정한다. 이게 우리 창문들 보면 대부분 투명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르신들이 이게 아무것도 없는지 알고 그냥 가다가 유리에 부닥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투명한 유리나 벽이나 이런 데에다가는 유리조심을 붙이라는 겁니다. 유리조심을 붙이든 아니면 불투명으로 시트지 같은 걸 붙여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투명한 유리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투명한 유리를. 그러니까 뭐 가끔 이제 질문 들어오는 게 우리 조그만 투명한 유리인데 이런 것도 붙여야 됩니까? 마음에 걸리시면 그냥 하나 더 붙이세요. 예? 근데 또 붙이면 또 이게 미관상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인다. 그럼 평가 당일날만이라도 다 붙여놓으시라 이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투명하다 싶으면 무조건 붙이시라고요. 근데 거기에 만약 투명한 유리에 가구 배치 등으로 이제 표시할 수 없을 경우는 인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어르신들이 가구가 있으니까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갈 수 있는 곳에 투명한 유리, 벽, 문, 통유리 이런 게 있다면 반드시 유리 조심을 어르신들이 알 수 있게끔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거 실수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실수 안 하실 거면 전 투명한 유리에 모두 충돌바지 유리조심이라는 거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바이블 구매하신 기관들은 평가 서식 안에 이 유리조심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간단하게라도. 자,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는 플러그에 안전마개가 꽂혀있어야 덮개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죠? 우리가 왜 콘센트 보면 이렇게 덮이는 형태가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콘센트 마개를 무조건 콘센트를 꽂히는 부분에 마개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뭐냐면 어르신들이 젓가락 같은 경우로 찌를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콘센트 마개로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평가 전날 무조건 환경평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가 전날 아침에, 평가 당일날 말고요. 평가 전날 아침에 시설장님들이 이 현장평가 항목에 관계된 매뉴얼을 들고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꽂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 평가 전날 아침에라도 확인하시고 최종 저녁에도 마지막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기준 1번은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기준 1번 정리하자면 모든 잠금 장치가 출입구에는 돼 있어야 되고 자동 열림 장치가 잘 작동되는지 테스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오픈형 주방 같은 경우는 위험 물품에 대해서 잠금 장치가 별도로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유리나 벽, 문, 뭐 통유리 같은 경우에는 유리 조심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붙여줄 땐 눈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그 정도 큰 유리라면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거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가운데 정도에 붙여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콘센트 마개를 반드시 막아주셔야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기준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기관 내부는 수급자의 주 생활 공간인 침실, 거실, 식당, 화장실 등을 이제 그냥 기관 내 전체라고 봐주셔도 돼요. 그냥. 그죠? 창문은 직접 바깥 공기에 접히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 이게 우리 원장님들 기관 내부의 창문들 다 열어본 적 있으세요? 그죠?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창문은 기본적으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지 그게 잠기는 거는 확인들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창문이 잘 열리고 닫히고 잠기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온도 습도계 같은 경우는 1개 이상. 근데 이 1개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층별이에요. 우리 기관이 1층으로만 돼 있다면 하나만 우리가 뭐 기관 내부 거실, 우리 프로그램실로 보통 많이 하시죠? 거기다가 하나 설치하셔도 되는 거고요. 2층으로 돼 있다. 그러면 층마다 1층이 하나, 2층이 하나. 그렇게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 및 시설 관리 상태는 벽지, 바닥재, 기관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하는지. 그죠? 우리가 제가 누님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장평가 항목은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여기서 쉽게 벽지, 바닥재에 손상된 게 있으면 감점된다고 하는데, 자, 1점 때문에 돈을 몇백만 원 들이실 건지의 판단은 시설장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조금 손상됐다고 그잖아요. 그럴 때는 그 손상된 벽지가 조금 찢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어르신들 작품 사진을 붙이세요. 그죠? 그러면 평가에서 감점은 안 맞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좀 운영 충당금이나 새로 환경 개선금을 좀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그때 하시고, 평가에서는 여기 뭐야 바닥재가 여기 왜 이래, 아니면 벽지가 왜 손상이 여기 좀 됐지 하면 어르신들 그림으로 게시판 형태로 바꿔버리시라고요. 그러시면 손상된 벽지도 막을 수 있고 시설 내부도 어르신들의 정겨운 부분으로 게시를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깨알같이 좀 적용하시면 좀 좋겠죠. 그죠? 자, 기준 3번입니다. 기준 3번이라니요. 기준 3번째. 자, 안내 표지판은 수급자 및 방문객이 알 수 있도록 부착되어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달라는 얘기인 거고요. 단층의 경우 위치도만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층별로는 층별로 어떻게 가는지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치도라는 게 결국 안내도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치도에 해당 층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설계도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설계도가 우리 기관 내부에 대해서 잘 구분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정보물 볼펜이든 매직으로 뭐 침실 1, 침실 2, 주방 표시하고 화살표방은 손으로 그리셔도 돼요. 매직으로 두껍게. 아셨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게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모든 실벨에 표착이 부착되어 아까 말씀드렸죠? 침실, 화장실, 요양거실, 자원봉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실, 건조당 등 여기가 무슨 공간인지를 다 표시해야 돼. 제가 기관 가면 우리 시설장님들한테 환경평가는 준비 잘 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다 잘 됐대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뭘 보는지 아세요? 우리 보통 프로그램실이 뭐 요양원이 됐든 공동생활이 됐든 보통 뭐 어르신들 테레비 가운데가 보통 프로그램실, 공간 넓은데 프로그램실 쓰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틱 봐요. 그러면 어디에도 거기에 프로그램실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제가 도대체 여기 프로그램실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거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프로그램실이라는 표시는 어디 있나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프로그램실이라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그게? 어르신의 쉼터인 건지 프로그램실인지. 그래서 반드시 우리 프로그램실이 어딘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또 시설 인허가 받을 때 조그만 방 같은 데를 프로그램실로 받아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좁다 보니까 그냥 거실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우린 여기가 프로그램실을 판단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설 인허가 받을 때 낸 그 설계 도면에 맞게끔 표지가 부착되고 실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 아니라면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 기준 1번, 3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현장평가는 서류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꿀팁 좀 볼게요. 점수는 3점이 배정되어 있고 난이도는 중이라 보시면 돼요. 현장평가 항목입니다. 현장평가 항목. 외부 주출입구, 잠금장치 및 창문의 개폐 확인, 콘센트 마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날 시설장이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유리문은 통상 투명한 유리 말하는데 반드시 유리 조심 부착하시는 게 좋아서요. 저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명하다라는 유리에는 모두 다 붙여버립니다. 그냥. 아셨죠? 온수대기는 한 개만 기관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 두 개 층이라면 두 개 층에 각 층마다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안내표지만 위치도 등은 각 층에 게시해야 하며 각 실별 표차는 반드시 우리가 부착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주의하신다면 이 항목은 감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 이런 거 감점 맞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또 우리 원장님들 궁금해했던 질문과 답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와성 어르신만 있는 층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다른 층에는 계단 출입구에 잠금장치 설치하였습니다. 자, 와상 수급자는 수급자가 아닌가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와상 어르신은 못 나간다 싶어가지고 그러는 것 뿐이지, 반드시 전 기관 내부에 그런 이유를 따지지 마세요. 출입구란 출입구에는 잠금장치가 반드시 설치돼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침실마다가 아니에요. 층마다. 그죠? 층마다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주방과 물리치료실은 지하 1층, 침실은 지상 2층부터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방의 문이 설치되어야 하나요? 자,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주방이라면 무조건 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를 들어 어르신이, 그렇게 따지시면 어르신이 물리치료 받으러 1층에 오셨다가, 그죠? 주방에 갈 수도 있잖아요. 물리치료 받으러 지하 1층에 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무조건 주방에는 문이 설치돼야 된다. 아셨죠? 자, 안내 표지판 위치도 표차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안내 표지판은 수급자 보호점의 방문기 각 층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각 층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1층에 면회실과 식당, 원장실, 2층에는 간호사실, 튤립, 이런 식으로 층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내부에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계도가 각 방마다, 각 공간마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 시설 인허가 받았던 그 설계도를 가지고 만드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위치도는 해당 층에 상세한 안내가 그런 게 돼 있습니다. 인정이 되시는 거고요. 실별 표차는 이거는 이 방 쓰는 실 용도 공간에 대해 표차를 붙이셔야 되는 겁니다. 자, 피난 안내도가 각 층에 비치되어 있고 피난 안내도에 해당 층의 모든 것이 표기되어 있다면 별도 시설 안내 위치도를 두지 않아도 되나요? 자, 수급자 및 보호자, 방문객 등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 각 층의 위치도 각 실별 표적 규정에 있어 평가 인정한다. 층마다 해당 층에 대한 모든 시설이 피난 안내가 표기되어 있다면 위치도를 두지 않아도 현장 알기는 인정.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이런 안내 표지판을 제가 피난 안내도 가지고 하나로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설계도면 가지고 이쪽 방향 저쪽 방향 하나로 하셔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평가지표 15번 공동생활과정 14번에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 하루에 한 10분 정도 또는 일주일에 한 30분 정도 시간 내서 영상 보시면 내가 물론 알고 있던 거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로 들으시면서 이런 거를 내가 좀 더 주의해야겠구나, 이런 건 내가 생각 못했는데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하시면서 또는 우리가 잠깐 시간 냈을 때 저희 평가과정 채널 오셔가지고 무료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작년부터 집합교육을 제가 강의를 못하고 있어요. 슬픕니다. 제가 기간은 그래도 사무실 별도 있다 보니까 우리 방문그룹 쪽에는 제가 방문을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주간보호, 단기보호, 또 요양원들은 시설 내에 방문을 못해요. 지금도 언론 뉴스 보면은 요양병원이든 요양원이든 집단 발병 감염이 됐다 말만 들어도 덜컥합니다. 덜컥. 지금도 제가 시청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백신도 2차 접종까지 다 끝났지만 이 돌파 감염이라 그러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무서워서 요양원을 못 나가요. 제가 걸리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걸리는 거는 저도 문제가 있지만 요양원에는 면역체계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 상황에 괜히 제가 들어갔다가 제 욕심 하나 차리고 저희 회사 이익만 생각해서 기간에 들어갔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문을 못 드리고 있다 보니까 아마 VIP 회원들 같은 경우 지금 못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아마 별도 연락을 드릴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지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VIP 회원들 같은 경우는 일정 실비를 제외하고 계약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환불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제가 방문 나가는 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진행해야죠. 자,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주변에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올 연말까지 목표가 5,000명인데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여러 시청자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혹시라도 제가 해루질 가면 자본소라 한번
영상으로 사진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평가를 말하다 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